조급함은 재능을 소모하고 기다림은 실력을 축적한다. 흑백요리사 시즌2로 보는 시간 선호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흑백요리사 시즌2 다 보셨나요? 예, 저는 한 방에 다 몰아봤습니다. 이걸 몰아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시간 선호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면요. 흑백요리사 시즌2의 무한요리 천국 세션이 보여준 선택의 차이, 시간 선호란 무엇인가, 여러 번의 시도와 한 번의 시도의 본질적 차이, 조급함은 왜 실력을 망가뜨리는가, 삶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시간 선호, 사운드머니 저축과 시간 선호의 관계, 시간 선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흑백요리사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흑백요리사를 아직 안 보셨는데 앞으로 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흑백요리사를 보고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흑백요리사 시즌2에 무한요리 천국이라고 하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무한요리 천국 세션에는 7인의 요리사만 남게 되고요. 그 요리사 중에 단 2명만 선택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명만 선택받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이 무한요리 천국이라고 하는 세션에서 1등을 얻은 사람이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1명은 이 1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6명이 또 한 번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한요리 천국이라고 하는 세션이 1등을 뽑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이 세션에서는 이 세션은 무한요리 천국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요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세션에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본 요리사 1명과 그리고 또 다른 요리사 2명, 이 2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어떤 요리사는요, 여러 번 요리를 바꾸며 끝까지 1등을 노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요리를 만들게 됐는데, 짧은 시간에 요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요리를 만들어서 또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2명의 요리사는 단 한 번의 시도로 한 명은 1등을 계속 유지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1등의 어떤 점수를 뒤집는 가장 마지막에 심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 1등을 뒤집고 최종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점수를 받았던 원래 1등이었던 사람과 그 1등을 뒤집고 최종 1등으로 올라간 두 명의 요리사는 단 한 번의 시도로 1등과 2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2등은 의미가 없어요. 1등만 파이널 라운드에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6명이 다시 그 2등 자리,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심사위원들이 반복 시도를 하는 요리사를 향해 조급함을 지적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조급함, 왜 이렇게 조급한 모습이 나올까? 그리고 왜 단 2명의 요리사는 한 번의 시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냈을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재료와 같은 시간 조건에서도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물론 재능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쓰는 그런 차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 영역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과연 실력과 재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갈렸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시간 선호가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시간 선호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선호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호는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만족보다
얼마나 더 중시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표현하면 즉각적인 보상을 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시간 선호가 낮다라고 하면 기다림을 선택하고 미래 가치를 키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간 선호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구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참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의 구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것이 시간 선호가 낮은 게 아니고요. 미래의 자신을 더 신뢰해서 지금보다 미래에 내가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내가 보상을 미룰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어떤 구조가 저는 시간 선호라는 것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시간 선호는 장기적인 실력과 성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번의 시도와 한 번의 시도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일단 여러 번 시도한 요리사는 매 순간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려 했다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그 다음을 수정하겠다. 나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데서 조급함이 저는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예를 들어서 닭 요리였는데 염지를 2, 30분 정도만 했어도 훨씬 좋은 요리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간에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요리사는 즉각적인 피드백에 집착한 결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는 7명 중에서 1등이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빠르게 탈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한 번의 시도를 끝낸 요리사들은 준비 단계에서 이미 승부를 끝낸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가 어떤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거 하는 것을 딱 정한 다음에 묵묵하게 옆에서 다른 요리사들은 대부분 2번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2명이 딱 한 번 시도 만에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 점수를 받게 되는데 방향을 이미 잘 잡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시간을 써내 가면서 자신의 노력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미래의 시간으로 이렇게 쭉 이연시켜 버린 거죠. 자, 조급한 시도는 일종의 실험으로 빠르게 실험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신의 부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에 시간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행 단계에서 흔들리게 되고요. 조급해지고요. 그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번의 시도는 운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시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요리사들은 그냥 빨리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축적해서 좋은 결과를 내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은 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조급함은 왜 실력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조급함은 기준을 계속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면 축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이렇게 쌓았다가 내가 기준을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축적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축적이 없으면 전문성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축적의 시간은 굉장히 지난한 시간입니다. 심사위원이 느낀 불안감은 맛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실력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기다림이 없는 노력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원리가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간 선호인데요. 사람은 원하는 목표가 있어도 당장의 결과가 없으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깔짝거리면서 방향을 자꾸 바꾸죠. 마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노력을 하고 그 목표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온 거다라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요리판 위에서 조급함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면 성과는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과를 위해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향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시간 선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 선호를 낮게 잡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묵묵하게 나의 전문성을 축적해가는 시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시간 선호와 이 한 쌍을 이루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그걸 사운드머니라고 저는 부릅니다. 디지털 사운드머니. 사운드머니 저축과 시간 선호는 매우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운드머니 저축은 단기간에 환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저축하면서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이 구조를 못 견뎌요.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바꿔버리죠. 즉 어떤 돈, 사운드 머니가 아니라 피앗 머니로 돌아간다든지 똥코인으로 간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사운드 머니, 즉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일찍 발견해서 운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웬만한 공부와 웬만한 시간 선호의 낮음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저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운드 머니를 모으는 행위는 수익을 쫓는 행동이 아니에요. 미래의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선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 선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즉 방향성입니다. 아까 방향성보다 또 시간 선호가 중요했다고 하는데 또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해도 방향이 틀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잘못된 대상에 대한 인내는 손실을 키우고요. 제대로 된 사운드 머니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오래 축적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더리움을 모아보세요. 아무리 트론을 모아보세요. 아무리 원화를 모아보세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렸을 때 제대로 된 축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나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인내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방향이 맞을 때만 힘을 가지고요. 실력이 비슷하다면 결국 시간 선호와 방향성이 승패를 가릅니다. 누구나 다 비슷하게 노력을 한다면 더 기다리고 축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기다렸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성, 이 두 개가 승패를 가릅니다. 요리판 위에서도 인생에서도 저는 이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한요리 천국 세션은 시간 선호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급함은 반복을 만들고요. 반복은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기다림은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준비는 한 번의 결과를 만듭니다. 사운드머니 저축 역시, 비트코인 저축 역시 낮은 시간 선호 없이는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것은 재능보다 방향과 기다림, 즉 낮은 시간 선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방향에 맞게 꾸준하게 사운드머니를 저축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